하이, 야. 됐다. 예. 됐어. 오. 뭐하냐? 안녕하세요. 저는 이건지 이바오입니다. 이 사람은요 6학년 이거요 황지중앙초등학교 다녀요. 우린 이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풍차도 있고 아빠. 푸른색 고랭지 배추가 배추를 심어서 아는 감각이 지난 1월이었죠. 그때 매봉산은 한겨울이었습니다. 고랭지 배추밭은 꽁꽁 얼어 있었죠. 매봉산 꼭대기는 곤지와 바우의 놀이터, 오락실도 PC방도 없는 허허벌판, 체감온도 영하 15도. 이 가족이 맞는 10번째 겨울에 우린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됐습니다. 8월의 매봉산은 푸른 배추의 세상. 온통 초록의 금밭입니다. 곤지가 보는 아빠는 어때? 멋있는 사람.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멋있어요. 엄마는 내 전부. 얘들아, 영업시간이야, 일해! 배추처럼 통통하고 목소리가 커요. 바오는 말도 안 듣고 맨날 귀찮게 하고 까불어서 때려주고 싶은데 나름 귀여워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좋은데 가족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가 재밌어요. 저는 매봉산에 있는 우리집이 참 좋아요. 백두대간의 허리께에 위치한 태백시 매봉산. 배추 수확이 임박했습니다. 곤지야, 바오야! 가서 배추 좀 뽑아와! 이렇게 뛰어난 거야? 곤지와 바운에는 산꼭대기 배추밭 한가운데 있습니다. 30년 전 40여 가구가 모여 살던 마을이 모두 사라진 후 곤지네가 빈 농막을 사서 10년 전 이사를 왔습니다. 무서워. 엄마 배추 나왔어. 아이고야! 오, 이렇게 커, 배추? 와. 뿌리채 다 뽑았냐? 맛있겠다. 겨울에 배추 없어가지고 저 밑에 지방 배추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추 이제 실컷 먹게 생겼네. 먹어도 남아요. 아우. 요즘 배추 가격이 하도 높아 한 포기 사기도 겁난다는데 여기서 문방만 나가면 구할 수 있는 게 배추 잎사귀입니다. 배추가 다 자란 8월에 누릴 수 있는 매봉산만의 호사죠. 부침개 맛있어? 매봉산 배추는 줄기가 두껍지 않고 아삭합니다. 배추전을 하면 묘한 단맛이 돌죠. 아빠 이거 빨리 안 줘. 8월 중순부터 배추 수확이 시작되면 배추밭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매봉산 배추밭은 해발 1200m 고지에 펼쳐져 있죠. 우리나라 고랭지 배추밭 중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파종하고 가장 빨리 수확합니다. 한 해 배추 가격은 매봉산 배추의 작황을 기준으로 형성되죠. 올해는 폭염 탓에 배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산꼭대기라 음식 배달이 안 됩니다. 맘대로 일하다가 배고픈데 먹어봐요. 진짜 꿀맛이지. 저녁 9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거의 한 10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지금도 아직 못 끝나고 한 2시간 정도 있어요. 올 한 해는 잘 된 거라고. 이 배추가 지금 거의 다 썩었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잘 된 거야 이거는. 매봉산은 해발 고도가 높아서 그나마 폭염 피해가 적었습니다. 생산량이 좀 줄었지만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몇 년 만에 호황입니다. 배추는 너무 더우면 성장을 멈춥니다. 잎이 누렇게 탄 배추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여름을 보낸 겁니다. 올해처럼 배추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 매봉산은 바빠집니다. 이정만 씨는 매봉산 배추밭의 영농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원래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니요. 농사 잘 짓는 것 떠나서 가격이 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그나마 웃고 살아. 알겠습니다. 아니, 배추 사장님이 그게 뭐야? 배추 따야지. 아이, 나한테 달라 그러면 주지. 알았어. 통제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아니네요. 예, 저희들 관련된 시설이 있고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계곡이라든지 예. 뭐 이렇게 산림이 훼손되죠. 해발 고도 900m의 배추밭 아랫게 지난 여름 이정만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 왔습니다. 여긴 매봉산 계곡물이 모여드는 장소입니다. 물시설이에요. 물을 예. 계곡물을 모아서 예. 저희 해발 1300산까지 직선거리로 400m 펌프질해서 올리는 거예요. 지켜봐. 나타나 물 튕길 거야. 지켜봐. 물이 3m 높이까지 치솟습니다. 이 정도 힘이 되어야 산 꼭대기까지 물을 올릴 수 있죠. 여름 내내 여기서 산골물을 모아 배추밭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가물어서 아주 애를 먹었죠. 이정만 씨는 매봉산에 살면서 이런 물 관리를 도맡아 합니다.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쓰니까 예. 그래서 치워놔야지. 혹시라도 큰 비가 내려와서 잠겨버리면은 꺼낼 수가 없잖아. 옷이 다 젖었어요. 좀 있으면 이거 마를 텐데 뭐. 아이고. 산 아래에서 올라온 물은 배추밭 6곳에 있는 물탱크로 보내집니다. 배추를 키우려면 물탱크가 넘쳐도 비워도 안 됩니다. 이게 200톤짜리인데 농사가 다 끝나서 물을 지금 뺐어요. 거기가 굉장히 깊네요. 물 없어. 이정만 씨는 10년 전 도시에서 형제들과 사업을 하다가 배추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태백은 그의 고향이죠.
하루 이틀 3일 매일 한 장씩 해서 저희가 100일 키우면 100장, 110일 키우면 10장 정도가 이게 잎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배추는 하루 한 장씩 새 잎을 냅니다. 배추 한 잎은 하루의 노동이 만들어낸 결과죠. I'll drink your sweet wine. A million tomorrows shall all pass away. Ere I forget all the joy that is mine. 야, 여기 넣어야지. 물 아깝게. 왜 이래? 우리가 물 쓰듯이 쓰는 척하려고. 머리 그거 초벌 헹궈야지. 헹궈. 초벌 여기다? 왜냐면 이게 제일 물이 많이 들잖아. 겨울의 매봉산은 물과의 전쟁이었죠. 여름엔 샘물이 많이 나와 물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물어서 샘도 말랐기 때문이죠. 왜냐면 비가 양이 엄청나게 많아야지 물이 산에 물이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저희한테까지 오거든요. 네. 근데 비가 안 와가지고 아무래도 산골짜기에 어디 샘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이게 부족한 게 있으면 넘치는 것도 있습니다. 여름 매봉산에 남아도는 건 햇살입니다. 아유, 햇볕 좋다. 빨래하자, 빨래, 햇볕 빨래. 물이 없으니까 햇볕이랑 바람이 빨래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풍욕. 이불을 소독도 하고. 물빨래가 아니라 햇볕 빨래입니다. 아유, 이것들이 영업시간인데 놀고 있잖아. 얘들아, 영업시간이야, 일해! 영업시간이요? 일을 해야 이거 돌아야 전기가 생산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지금 얘네들이 안 되겠네. 어제도 놀더니. 요즘 바람이 좀 없잖아요. 그래갖고 애들이 지금 다 서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바쁜 녀석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선풍기 원래 1년에 5번밖에 안 틀어요, 여기서. 근데 올해 몇 번 틀었어, 더워가지고. 엄청 틀었죠. 선풍기도 옷을 벗었네요. 고마웠습니다. 누구세요? 쌀 선물 준 거야. 쌀이요? 우리 먹으라고. 잘 아는 배추 상인이 쌀 한 포대를 싣고 왔습니다. 배추밭을 잘 돌봐준 인사를 한 겁니다. 배추가 비싸서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웃는 사람도 있죠. 왜 사는 건 중간이 없는 걸까요? 다 나오잖아요. 거의 다 먹었거든. 바닥에 바닥. 어떻게 양도. 이 집 쌀통도 그렇습니다. 쌀이 늘 중간만 차 있으면 딱 좋겠습니다. 밥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당분간. 쌀도 막 사고기가 힘들어. 멀고 무겁고 이런 거라서 이렇게 막 쌀이 배달되면 얼마나 좋겠어. 살림하는 여자에게 매봉산 꼭대기는 참 힘든 곳입니다. 하루 3번의 밥 때는 늦게 오는 법이 없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시켜 먹을 수 없으니 늘 밥을 해야 합니다. 전기밥솥에 밥을 해놓고 몇 끼 먹는 게 아니라 최진영 씨는 그때그때 솥밥을 합니다. 이게 저희 엄마가 쓰던 솥.
제가 그냥 갖고 왔어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나 이 솥 주면 안 돼. 그 솥을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 깜짝 놀라서 창피하게 사돈어른 보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엄마 나는 이 솥 아니면 밥을 못 할 것 같아. 밥을 다른 데 해본 적이 없어서 난 이 솥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근데 제가 15년 썼잖아요. 저희 엄마가 이미 쓰고 있었으니까 이거 다 낡았잖아요. 근데 이 솥이 너무 좋은 거야. 밥이 잘 되고 무겁지 않고. 압구정동에서 장신구 사업을 하던 여자는 36살에 결혼해 솥밥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직한 남자는 세상 거칠 것 없던 한 여자의 인생을 순식간에 바꿔놓았죠. 여보, 오세요. 인스펙터 여기 수달 있어요. 이정만 씨는 솥밥이 아니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독특한 남자입니다. 누룽지는 맛있는 밥의 영혼. 쉰을 넘긴 이 남자.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힘드는 사람은 저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글쎄, 당신 아니야? 당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 응?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 아주 부러워 죽겠어. 이 성벽 안에 완전 앉아갖고 놀기만 하고 나는 요 밖에서 계속 왔다 일만 하는데. 사모님은 저기 안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요? 네. 저 여기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가요 아예. 왜요? 들어가면 내 발만 쪄요. 내 발만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기 집안 다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이런데 길마다 뭐가 있어갖고 아주 그냥 갈구쳐 죽겠어. 매봉산에 이사와서 사들인 그림과 책, 골동품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저희 남편이 모든 공간을 다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저 사람 집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기 봐봐. 애들 책 요거 딸랑 요거야 요거. 없어. 자기 책은 저렇게 많은데. 집의 공간을 당신 혼자 많이 쓰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얘기해요. 당신 물건을 늘려라. 공간 늘리는 것처럼 사는 것도 자기 시간들을 자기가 넓게 쓰는 거는 자기의 능력이지. 이정만 씨는 그냥 배추 농사꾼이 아닙니다. 집 한쪽은 그의 화실, 여기선 그림을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의 전시장, 여기선 과거의 시간과 대화를 합니다. 저희와 나눈 인터뷰 내용은 그 자체로 철학 교과서입니다. 여기가 중심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중심은 항상 이동하는 거야. 10년 동안 쌓인 내공이 만만찮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다른 목적을 찾아가야 돼요. 매봉산은 깨달음의 공간. 가장 큰 마법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남자는 늘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저 사람 변한 게 없어. 내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원래 저랬는데 저게 좋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게 싫은 거야. 막 말이 많고 이렇게 싫은 거야. 남편은 늘 책 속에 파묻혀 있고 아내와 아이들은 TV 앞에 모여 있고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아내와 TV를 보더라도 다큐멘터리만 보는 남편은 극과 극. 이 집에선 예능과 다큐가 함께 삽니다.
장비 와야 하잖아요. 지금 온다는데요. 장비 와야 되지 않으면 비가 있어서 차 못 들어올 거야. 오늘 이정만 시내가 배추 수확을 시작합니다. 이정만 시내 밭은 전체 매봉산 배추밭의 약 100분의 1, 가장 작은 밭입니다. 제 값에 팔기만 해도 내 식구 1년 생활비는 법니다. 인부들이 배추를 베어 한쪽으로 치워 놓으면 포크레인이 들어와 길을 냅니다. 배추밭 사이에 길이 생기면 배추를 실어갈 트럭이 들어옵니다. 옛날 사진에다가 밑에 바퀴가 특별하게 또 안 미끌릴 수 있도록 경운기 뭐 이런 것처럼 뭐 트랙터처럼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나 또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밀고 올라가야지. 요새는 농사꾼이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밭을 사들인 장사꾼이 추수를 합니다. 이정만 시내도 그렇습니다. 어디 부산에요? 부산에도 이 집에는 그런 대로 잘 됐어. 빠진 거 이런 게 있어도 잘 됐잖아. 나중에 저 밑에 한번 내려가 봐요. 밑에 내려가면 배추 다 썩었어. 매봉산 배추는 금값입니다. 아저씨 50만? 50만? 아니 48. 아 48. 아 48도 괜찮다. 배추 크기에 따라 망의 크기가 다양합니다. 올해는 씨알이 좀 작아도 대우는 특등입니다. 아유 작년보다는 그냥 임금님이죠. 임금님 배추예요. 몇 년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사실은. 막 몽골 같은 데서 수입해가지고 이제 막 배추 이제 국산 배추로 막 등갑하고 막 이러거든요. 저희 배추는 오히려 거기 뭉쳐갖고 못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 막 손해 보고 배추는 밭에 막 꽂혀 있고 안 나가고 이래갖고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진짜. 지난 겨울 매봉산에는 배추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가격이 폭락해 추수를 포기한 것이죠. 그러나 올여름 배추밭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몇 년간 쌓인 손해가 만회되는 것이죠. 새참을 준비 중입니다. 이거 배추 왜 여기다 놓는 거예요? 아. 왜? 아 이거 불. 불? 바람 불어서요? 예. 배추가 바람막입니다. 한국 온 지 몇 년 됐어요? 한 달. 한 달? 야. 배추로 밑 국물을 냅니다. 오늘 새참은 라면입니다. 배추로 바람을 막고 배추로 맛을 낸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수수 현장 사람들은 거의 다 외국인입니다. 힘들지 않아요? 몇 살이에요? 저다. 30살? 이들이 받는 하루 일당은 10만 원 남짓입니다. 이 작업팀에 있는 베테랑 일꾼은 권오륜 씨입니다. 한국인이죠. 그는 늘 아내와 함께 일을 다닙니다. 일하시는 거 어떠세요? 일하는 거 재밌죠.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죠. 그래도 애기들이 어리니까 열심히 해야죠. 이 일은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이거 30년 넘게 했죠. 30년? 네. 그럼 여기 다 아시겠네요? 화나죠. 화나세요? 네. 옛날에는 어땠어요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고 배추를 한 포기씩 신문에 똘똘 말아가지고 네. 이렇게 싣고 가락 시작하고 부산, 대구 가고 그랬어요.
권오륜 씨는 20대 때부터 매봉산 배추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동료들은 다 한국인이었죠. 이제는 아내가 유일한 벗입니다. 배추가 수확되면 농사꾼 가족의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아내가 기다리던 바다입니다. 동해 바다에 오더라도 오늘 같은 파도를 만나기는 쉽지 않죠. 뻥 뚫리고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 아이 남편 잔소리! 말 많은 남자랑 살기 힘들어. 벗어나고 싶어! 물에만 들어가면 좋아해. 배추밭은 싫어. 뻥 뚫린 산꼭대기도 살다 보면 답답합니다. 근데 남편은 슬슬 바다가 지겹습니다. 잠깐 놀더니 바다에는 안 들어가고 드디어 남편의 퇴근이 시작됐습니다. 가자. 놔두고 간다. 빨리 나와. 놔두고 간다. 네가 가면 입이 나와서 그러더니만. 아내가 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있는 남편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자. 남편 목소리는 왜 아무리 작아도 잘 들리는 걸까요? 자기 뭐 책 읽고 이런 거는 막 하루 종일 읽으면서 우리 노는 거는 막 한 2시간만 넘어가면 이렇게 금방 가자고 막 이러잖아. 짜증나게. 왜 가자고 그랬어? 놀기 싫다는 거지. 다 놀았다는 거지. 그만하면 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또 얘기하면 남자는 1년에 한 번도 못 오는데 이 사람아 어쩌고 저쩌고 가잖아 또. 뭐 듣기 싫으니까 가자 그러는 거지. 그럼 애들 안 나오잖아 밖으로.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들어가세요 그냥. 그러다가 또 저녁 안 먹고 또 꼬장 부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녁을 안 먹어요? 신경질 나면 저녁 안 먹고 밥 안 먹는 걸로 복수한다니까요. 굶는 걸로 복수하는 건 아들이 엄마에게 잘하는 짓이지 않나요?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자신의 놀이터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절터에서 기와 파편을 줍거나 돌을 보는 일이 남편에게는 최고의 놀이죠. 아빠 아주 자리 잡았어. 여기는 아버님 좋아하시는 곳인가 봐요? 네, 엄청 좋아하죠.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그 엄마 이 방을 들었냐? 혹시 보수했어요. 세월이 이제 오래되니까 이 돌을 갖고 와서 불교 미술을 오랫동안 공부한 이정만 씨는 웬만한 학에서 뺨치는 지식을 갖고 있죠. 완전 전탑인데 이건 돌이야. 돌로서 이렇게 하게 쓰는 거.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그의 강의는 끝나지 않습니다. 잠수. 제 키에. 이게 마늘 까고 이게 우울증 치료제예요. 남편하고 말다툼하고 갈 데도 없잖아요. 여기 안개 막 이렇게 올라오죠. 이러면은 진짜 뭐 세상 벽에 갇힌 듯한 그런 기분 많이 들어요. 남편도 벽 같고 내가 사는 이곳도 벽 같고. 너도 더 발전하고 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고하는데 나는 그게 힘들어. 나는 그냥 나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도 힘들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래. 그러니까 힘들어. 그 말이 더 힘들어. 여보, 네? 뭐 저녁을 좀 뭘 해야지. 안 고파? 어? 배가 안 고프다고. 아유, 때가 돼서 먹는다는 거지. 시켜 먹어 그럼. 뭐? 그래. 뭘 먹어? 시켜 먹어. 파업입니다. 통닭은 한꺼번에 5마리 시키면 갖다 준대요. 피자는 4판 시키면 배달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손님이 뭐 그럼 한 20명 와야지 시키잖아요. 안 되죠. 저녁 어떻게 할 거야? 저녁을 해주든지 사주든지 해. 아니 짜파게티 먹어 오늘. 싫어. 싫으면 굶어. 오늘 저녁 없어. 다 굶어. 설거지 한 바가지 있네 또. 아유. 일요일 저녁은 진짜 귀찮습니다. 남편이 산 밑에 내려가 밥을 먹고 오기로 합니다. 은지야 가자. 내려갔다 오자. 응? 다녀와? 응, 다녀와. 뭐 8시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지. 끝난 거지. 에너지가 다 고갈된 거죠. 이제. 네, 뭐 밥을 뭐랄까 이게 신경 쓰는 것부터 뇌에서 다 싫은 거야. 차단. 여자가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다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돌아와.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런 거. 그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힘들다.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오갈 데도 없이 늘 붙어 있다 보면 마음에 숭늉 우려낼 누룽지조차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방송 때와는 좀 달라진 부부. 속마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겨울과 좀 달라졌을까요, 이 여름에? 글쎄요, 좀 겨울에는 추위도 참고 이렇게 참을성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길러내고 이렇게 해야지 겨울을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감정 기복도 좀 이렇게 참고 그런 거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니까 훌훌 벗다 보니까 이게 감정 참는 게 없어졌네. 그러니까 참는 인내가 없는 가운데 같은 생활을 하려니까 좀 불편한 게 많아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은 어떻습니까? 제가 견뎌야 되는 어떤 시간에 관련돼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지. 당신 모든 우주를 당신이 움직이는데 무슨 불만이야. 그런 것처럼 자기 돈으로 자기가 다 못 사죠.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다 본인과 관계된 곳이에요. 우리만큼 많이 여행을 다니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같이. 그리고 또 우리만큼 이 사람만큼 또 술을 많이 먹는 사람도 없어요. 같이. 좀 혼자 좀 어디 갔으면 좋겠어. 아니 난 시집을 갔더니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뭐 심지어 종친회까지 동행해갖고 아무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 떠들기만 하고 계속 불행하다고만 한다고 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계속 떠들고 계속 불행하다고 해서 좀 멈췄어. 다행히. 그래서 숨 조금 쉬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죽어요. 이정만이랑 살면 기적인 줄 아세요. 지금도 가도 돼요, 여보. 아유, 갈라 그래, 안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준비 그냥 중이야. 마지막 방송 멋있게 해야지. 그래, 내 말이. 그냥 4주 후로 끝나가지고 완전 결별. 왜 4주 후야? 지금 끝나면? 4주도 지겨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면 되지, 왜? 자, 그녀에게 시간을
주자 저야 놀던 쉬는 잠자던 상관 말고 거울 볼 시간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야. 시간을 주자 그녀에게도 시간은 필요하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부엌으로 가서 놀자 그건 바로 내 사랑의 장점 그녀의 일을 나도 하는 것 필수 감각 아니겠어 그거야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접시 깬다고 세상이 깨어지나 접시를 깨뜨리자 여름 내내 인색하던 비가 추수 끝나길 기다렸다는 듯이 몰아칩니다. 이정만 시내가 배추밭 한쪽에 남겨둔 배추들을 거둬들입니다. 가족들이 먹을 겁니다. 추우니까 빨리 저희들 김장을 해요. 땅의 온도가 벌써 가을 겨울로 가니까. 김장을 담기 위해 산 아래 사는 본가 어머니도 올라왔습니다. 매봉산 꼭대기에 사는 곤지바운에는 배추 수확이 끝나면 바로 김장을 합니다. 가을도 없이 겨울이 오기 때문이죠. 아이고 돼지 힘쓰네 오늘. 색시들 김치 해봤어? 김치가 얼마나 쉬운데? 어머니 여기다 해 그러면. 잠깐 기다려요. 우리 어머니가 나 데리고 일하느니 사람 사라 그랬어. 나 하나 사라 그랬어. 왜요? 일 못하니까. 김치를 뭐 할겠네. 김치를 못하니까. 결혼 15년 차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김장은 늘 시어머니 손을 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폭이나 되는 양을 감당할 수가 없죠. 시아버지는 김장 때나 돼야 한 번씩 아들 집에 옵니다. 매봉산에 이어 자주 못 오지요. 자주 오시지도 안 하고 자주 올라 그래도 이 차가 있어도 그 위에 올라오면 뜸이 뜸들어야 된다. 왜 이런 데를 택해가지고 난 그게 원망스러워요. 우리 아들이 왜 여를 택해가지고 식구들 다 이렇게 겨울 놀아오면 걱정, 응? 바람 불어 걱정, 뭐 비 와도 걱정, 뭐 비 와도 미끄럽잖아. 길이 어설퍼서 아들 데려 댕기려면. 나는 한시도 걱정 안 할 데가 없어요. 이 부모 된 죄로. 어머니는 요즘 같은 세상에 매봉산 꼭대기에서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매봉산에 올라와서 김장의 양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내 식구 먹을 양은 10폭이면 족한데 수시로 찾아오는 이곳저곳의 손님들이 1년이면 1000명도 넘기 때문이죠. 이건 더 뜨겁다. 안에다가 아유 정신없어 막 비누오고. 저 일만 저렇게 둘 모자가 해요 항상. 저 이정만 선생님 김장이야. 그러니까 다 본인이 당연히 해야지. 내가 도와드리는 거야. 이정만 선생님 김장이란? 이정만 손님들이 와서 다 먹고 가는 거? 시어머니는 시집 와서 시정조부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밥 차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죠. 마음 편하게 살려면 낱날 찌고 사는 게 최고야. 이기려고 마음 편해.
그럼 아버지는 마음이 안 편하겠네. 맨날 이겨서. 응? 날 이게 뭐지 마음 편하지. 마음이 엄청 편해 보이는데. 내가 맨날 찍었어. 그때는 시대가 요새하고 다르잖아요. 요새는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남자가 요새 죽을 지경이고 여자는 편한 시대이거든 요새 시대가. 아 그래요? 지금은 그래. 안 그러면 남자가 그럼 지집 천수 뭐한데 여자는 같이 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뭐 하면 또안 산다고 갚고 뭐 이제 그런 시대이거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니요 진짜로 요새 젊은 사람들. 요새 진짜 요새 남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젊은 남자들이. 어머니에게 아들은 늘 젊은 남자. 세상이 변하는 게 아들 둔 엄마들은 두렵습니다. 바오가 결혼하면 진영 씨 마음도 시어머니와 같아질까요? 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얼어 죽겠네. 아 뭐야 이거 겨울 날씨야. 13도야 13도. 13도요? 네 13도가 보이잖아요. 네. 겨울 와요 그냥. 불현듯 온다니까요. 막 추워 하다 보면 눈이 막 내려요 갑자기. 막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앞에 막 이러고 와. 아우한테 좀 멀쩡한 집을 물려줘야 될 텐데 이거 큰일이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 거야? 겨울 채비를 서두릅니다. 여름 내 찢어진 곳을 보수하는 겁니다. 어휴 흥분의 집이네 흥분. 이렇게 막 누덕누덕 했다가 봄이 돼가지고 다시 세빈일로 싹 갈아요.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그러면 또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별것도 아닌 게 아주. 소리가 완전히 쳐갖고. 김장 배추 중에 일부는 땅에 묻습니다. 묵은지가 바닥나서 장기 보관할 김치를 비상용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원래는 엄지에 독을 묻어야 하는데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음지에다가 만들어놨더니 눈이 지붕까지 덮쳤잖아요. 그럼 김치를 어떻게 파 먹냐고. 이게 뭐냐고 먹지도 못하고. 다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 해 견치면서. 그래서 귀한 거는 제일 가까이 둬요. 제일 많이 쓰고. 아니면 나중에 못 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조차가 올라왔습니다. 매일 귀찮게 해서 산에서 아니 뭐 이거 언제 또 겨울 될지 모르니까 좀 연화야지. 매봉산에서는 1년의 반이 겨울입니다. 장작을 떼도 기름이 필요하죠. 저희가 올라오려 그래도 제설 작업이 잘 돼 있으면은 바로 이래 올라오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저희도 이제 연락드리고 이제 못 올라온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걸 안 갖고 왔네. TV 안테나를 새로 답니다. 지난 방송을 보고 시청자 한 분이 선물로 보내준 겁니다. 여름바람하고 겨울바람하고 어떻게 달라요, 선생님? 여름에는 머리가 휘날리고 네. 겨울에는 사람이 날아가고. TV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월동 준비입니다. 사람과 사람들 찍으면서 내가 하도 흉을 봤더니 그런가 갑자기 좋아졌더라고 사람이. 이거 보세요. 이게
배추를 잘라가지고 난 후에 예. 껍데기에서 다시 새술이 돋는 거예요. 이렇게. 오. 이게 운도지라고 여기는 그러는데요. 이것도 잉여 남은 영양분 가지고 얘가 또 키워내는 거예요. 자식처럼. 이게 얼마나 기특해요. 아유, 그만해도 돼. 이제 수고했어. 그만 쉬어. 이거 가지고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진짜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얼마나 음도지의 뜻을 알고 나니 왠지 마음이 저릿합니다. 이른 봄날의 꿈처럼 다가온 그댈 영원할 줄 알았네. 그 여름 바닷가 뿌리만 튼튼하면 헛잎 사이에서도 새수는 돋습니다. 어렵네. 떠나가도 줬소. 나를 잊어도 줬소. 내 마음 언제나 하나뿐. 더욱더 더 사랑 못한 지난 날들 후회하오. 사랑은 한순간의 꿈백. 꿈 같은 계절이 또 갑니다. 수 없는 꿈백에 뭐 아직 그대.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려 길이 막힐지 모릅니다. 그래도 배추 음도지 같은 가족은 매봉산의 다음 봄을 기다릴 겁니다.